존경하는 다른 큰 기업이 있나요? 메타는 현대판 동인도 회사로 기록될 겁니다. 100년, 200년 후에도 사람들이 이야기할 엄청난 회사예요. 애플이 두려움 없이 큰 베팅을 하는 방식도 존경하고 아마존의 운영 효율성도 놀랍죠. 하지만 연금술을 잘하는 곳은 드물어요. 메타에서 일해봤고 존경하지만 거기서 나오게 된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의 대부분 회사는 2차 대전 직후 미군 구조를 본떠 만들어졌어요. 그건 컴퓨터가 발명되기 전의 구조입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한 사람이 6명 이상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있으니 한 명이 20에서 30명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젠슨 황은 직속 보고자가 10명이 넘죠. 관리 인원을 6에서 7명으로 제한하면 조직의 위아래가 너무 길어지고 정보가 왜곡됩니다. 결국 경영진은 정치가처럼 브로드캐스팅만 하게 되죠. NFL이 유방암은 나쁘다라는 말밖에 못하는 것과 같아요. 누구도 반대 안 할 말만 하니까요. 하지만 흥미로운 일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경영진이 대필 작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년 전에 친구가 내 글은 누가 써주니? 라고 묻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직접 씁니다. 하지만 많은 경영진이 전문 작가를 둡니다. 그건 인생 낭비예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을 말로 내뱉어야 다른 사람들이 지적해주고 생각이 발전합니다. 말할 수 없다면 생각도 할 수 없고 생각은 퇴화합니다. 회사 내에서 누구나 머릿속에 있는 걸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항상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쇼피파이의 회의를 없앤 방법. 우리는 학습하는 회사입니다. 회의를 없앤 극단적인 사례가 있죠. 1년 전쯤 토비와 저는 크리스마스 다음날 이야기를 나누다가 회사가 너무 많은 회의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토비가 직접 스크립트를 짜서 1월 2일에 쇼피파이 내 모든 2인 이상 정기 회의를 삭제해버렸습니다. 모든 회의를요. 그리고 수요일에 회의를 잡으려 하면 에러 메시지가 뜨게 했죠. 회의는 필요한 API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러 메시지일 뿐입니다. 회의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API가 있다면 회의는 필요 없어요. 좋은 회의는 아이디어를 날카롭게 다듬는 연금술의 과정 아닌가요? 그건 현대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연방주의자 논집은 회의에서 쓰인 게 아닙니다. 글로 써서 발표하고 다른 사람이 반박하면서 다듬어진 거죠. 오픈소스 커뮤니티도 회의 안 합니다. 풀 리퀘스트만 하죠. 가장 좋은 논쟁 방식은 글로 써서 배포하는 겁니다. 아마존이 회의 전 6페이지짜리 메모를 읽는 것도 비슷하죠. 테크 기업 건물들을 보세요. 마치 회의를 하기 위해 지어진 것 같아요. 회의실이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죠. 다들 회의실에만 있으면 누가 코드를 짜고 누가 사용자와 대화합니까? 코드를 짜고 사용자와 대화하라. 이걸 반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안 하는 순간 회사는 위험에 빠집니다. 원격 근무화되면 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쇼피파이는 원격 근무를 성공시키기 위해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직접 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의 원격 근무는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문화와 워크플로우가 망가지거든요. 우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전담 엔지니어링 팀까지 뒀습니다. 스타트업이라면 우연한 만남을 놓치기 때문에 아주 힘들 거예요. 우리는 그걸 소프트웨어로 제조해내려 노력합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드나요? 우리는 자체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작업 관리, 스테이크홀더 관리, 위키, HR 툴, 보상 시스템까지 거의 모든 걸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습니다. 지라 같은 외부 툴을 안 써요. 왜냐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우리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도구를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 도구가 우리를 만듭니다. 100년 가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면 모든 결정이 중요합니다. 쇼피파이 엔지니어링 팀의 큰 부분은 쇼피파이라는 회사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쇼피파이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100년 기업이 되는 겁니다. 미션은 기업가 정신을 통해 인류를 돕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시장 규모 분석을 좋아하지만 전 그게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는 인류가 만든 최악의 물건 중 하나예요.
모델링할 수 없는 것을 모델링할 수 있다는 오만을 심어주거든요. 인터넷과 소매시장의 규모는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그 교차점에 있고요. 야구 경기로 치면 우리는 아직 경기장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호텔을 나선 정도입니다. 결혼이 최고의 커리어 가속제라고 주장하는 책을 쓰셨죠. 네, 저는 사람들에게 결혼하라고 권합니다. 결혼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어떤 암 치료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화학 요법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파산하지 않으려면 3가지를 순서대로 하세요. 고교 졸업, 직장 갖기, 그리고 빨리 결혼하기. 그러면 파산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기혼 남성은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며 더 부유해집니다. 아이비리그 가는 것보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게 자산 형성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제 친구들이 다 미혼인 걸 보고 이 책을 썼죠. 아이를 갖는 것이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시간 관리의 도사가 됩니다. 아들을 얻고 나서 일하는 시간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기회비용이 커졌기 때문이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머지 시간에 딴짓 안 하고 미친 듯이 일합니다. 술 마시는 시간도 줄고요. 폴 그레이엄도 에세이에 썼지만 아이는 시간 관리를 위한 기적의 치료제입니다. 또한 더 야심차게 변합니다. 근시안적인 걱정을 덜 하게 되죠. 피터 틸은 내일 죽을 것처럼 살지 말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라라고 했는데 아이는 인생의 지평선을 확 넓혀줍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찾지 않고 옳은 일을 더 자주 하게 되죠. 존경하는 투자자가 있나요? 저는 투자 잘 못해요. 제 아내는 제 엔젤 투자 내역을 자선 항목에 넣습니다. 수익률이 기부랑 비슷하거든요. 요즘 아웃사이더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톰 머피 같은 자본 배분가를 존경합니다. 그는 남들이 다각화할 때 소수의 것에 집중해서 엄청난 성과를 냈죠. 순수 투자자로 본다면 알프레드 루미스도 아주 흥미로운 삶을 살았고요. 존경하는 경영자는요? 월트 디즈니를 빼놓을 수 없죠. 그는 펀드레이징, 마케팅, 빌딩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뛰어났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딱 1년 걸렸어요. 요즘 샌프란시스코에서 타운하우스 허가 받는 데만 1년 넘게 걸리는데 말이죠.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해냈습니다. 또 한 명은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디즈니와 반대로 그는 집중력이 전혀 없었지만 엄청난 것들을 발명했죠. 12살 때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데 마진이 적으니까 기차 칸 안에 인쇄기를 들여놓고 직접 신문을 발행할 정도였어요. 에디슨의 아버지는 캐나다인이었습니다.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골든 스퍼는 무엇인가요? 제 아내와 저는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 최적화할지 자주 대화합니다. 우리 둘 다 우주의 흔적 남기기라고 답했어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이유도 우주에 가장 큰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훨씬 만족스럽게 만들어주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토론토에서 우버를 탔는데 기사님이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아들이 뭐 하냐고 물으니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데 쇼피파이라는 곳에 다닌다며 엄청난 자부심을 보이시더군요. 쇼피파이는 세상 곳곳에 작은 흔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각 목 같은 사람이라면 회사를 차리세요. 아니면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는 이상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이 팟캐스트를 끝까지 듣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 이상한 사람일 확률이 높거든요. 이메일 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